한 번 흔들리면 이게 한 번만 잘해놓으면 이게 안 흔들려야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 푼다는 사람은 단위원을 좀 전에 선생님 설명했잖아.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틀릴 일이 없습니다. 단위원에서 설명을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느냐. 첫 번째,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형성문 좀 닫아주고. 두 가지면 되겠지. 그러면 각 변환을 우리가 어떤 각 변환을 하자는 소리냐면 모든 각을 예각으로 바꾸자는 소리야. 또는 어떤 문자각이 있을 거야. 세타각이 있을 거야. 세타각이 예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타각으로 바꾸자는 소리야. 세타각으로 바꿨다는 소리는 세타를 우리는 그냥 예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각이 아니라 예각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세타가 퉁각인데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세타 자체는 예각처럼 생각하고 그냥 사인 세타로 세타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어떤 각에 대해서 세타보다 더 많은 각이 있는 각에 대해서 이런 각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각에 대해서 다 어떻게 만들자는 거야? 세타 각으로 만들자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의 목적은 다 뭘로 바꾸자는 소리냐면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로 바꾸자는 소리야. 거기에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총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흐름 이해됐습니까? 동경이 계속 주무시네. 그러면 각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 때는 요 선을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0, 파이,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1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7파이, 6파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각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는 사인은 사인 들어가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갑니다. 엄마 이해되시죠? 이해되니? 아니 이게 각이 여기다 적어줄게 그냥 무시하고 사인 마이너스 n파이 플러스 n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 것은 여기가 뭔 파이? n파이 정수 1파이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1파이 2파이 3파이 요렇게 된 것은 사인은 사인으로 가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간다고요. 그럼 얘는 그냥 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요. 코사인은 코사인이라고 일단 쓰면 된다고요. 여기다 부호만 결정할 거야. 부호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사분면의 위치 원래의 좌표로 결정할 거라고. 요게 사분면의 위치가 있을 거고 사인은 y좌표를 보고 부호를 결정할 거라고. 여기에 있는 사인 코사인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분면에 코사인 x좌표를 보고 부호를 결정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바로 몇 가지 연습해 볼게 그냥. 사인 마이너스 5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나오면 일단은 얘는 사인 세타라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의 y좌표를 보고 부호를 결정할 거라고. 마이너스 5파이는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는 세타를 뭘로 본다고? 예각으로 본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이쪽 사분면에 사인 y좌표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 코사인 세타 플러스 3파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 똑같습니다. 똑같아. 얘를 읽을 때 우리는 3파이부터 읽자고. 3파이는 어디야? 여기야. 그리고 어딜만큼 있어? 플러스 갔으니까 이만큼 갔어. 거기에 있는 코사인 x좌표의 부호는 일단 이거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습니다.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똑같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써놓을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3파이 가고 3파이만큼 가고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코사인은 x좌표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만 한다고요. 그럼 계산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기준 틀이 2선이면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 한다. 코사인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선이 2선 틀이면 여기 틀은 뭐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가 남아있는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정수 파이가 아니고 정수 파이는 사인은 사인 들어가고 코사인은 코사인 가는데 여기에 있는 얘들은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4분면과 부호는 원래 걸로 할 거야. 원래 걸로. 바뀐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연습. 사인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였으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쓸 거야. 코사인 세타로 쓸 거야. 코사인 세타로 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는 조심해야 돼요. 거꾸로 돌면 돼. 여기네 여기. 맞죠? 한 바퀴 돈 게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여기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다시 이쪽만큼 간 거지. 여기. 이게 3, 4분면에 있는 사인 y좌표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거죠. 이게 선이 요선 기준이면 사인은 사인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써놓고 요선 기준이면 사인이 코사인 세타 써 코사인 사인 세타 써놓는단 말이야. 써놓고 나서 4분면에 있는 x좌표, y좌표로 우리는 결정을 할 거다 이거지. 코사인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도 2분의 7파이니까 코사인 대신에 뭘 쓸 거야? 사인 세타로 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여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어. 요가 기준을 하고 무조건 코사인은 사인 세타로 쓸 거고 얘는 2분의 7파이는 2파이 2분의 7파이는 요선이네요. 요선에서 마이너스 세타 이쪽 각입니다. 요쪽 각에 있는 코사인 x좌표 마이너스 이렇게 마무리 질 거라고. 됐습니까? 됐죠? 탄젠트는 더 쉽습니다. 탄젠트는 뭐로 갈 거니까? 기울기로 갈 거니까. 기울기로 갈 거니까 더 쉬워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 할 수 있겠지? 이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우리는 외워두자. 이 정도까지. 자주 쓰이는 것은 한 바퀴 도는 것은 뭐 말도 안 해도 너무 쉬울 거고. 됐습니까? 자주 쓰이는 거 마이너스 세타. 요거는 우함수, 기함수에서도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단위원 굴에서 x세타에 따라서 세타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x좌표는 바뀌지 않고 y좌표는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울기도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얘는 코사인 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요. 다음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쓰여지는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알아야 된다고. 바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가지 해봅시다. 얘는 사인 세타로 쓰고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이 파이각은 음수각은 이쪽에서 우함수, 기함수 이쪽 나오는 거고 이 파이각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각입니다. 삼각형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내각, 외각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예각, 둔각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갈 건데
사인 넓이 구할 때 사인이 나올 거고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이 나올 건데 예각 둔각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 이 생각 때문에 바로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2분의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가 예각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예각이어서 얘는 부호가 그대로 가면서 사인 코사인이 바뀌는 거야. 둘 다 예각이면서.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 많이 씁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든 빼주든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인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거라고. 사인 t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그러면 똑같은 값이 된다고요. 사인 t 코사인 2분의 마이너스 t 똑같은 값이 된다고. 1싸움은 각이니까 부호도 신경 쓸 거 사인 코사인이 바뀌어서 요놈을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꿀 용도입니다. 수원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수원에서는 각도 변환이 좀 어려워. 각도 변화가 좀 어려워. 그래서 각도가 같은 것만 나옵니다. 각도가 같은 것만 나올 거야. 근데 각도가 다른 게 나왔다는 말은 180도 각도, 한 바퀴 각도, 360도 각도는 안 나온다고 보고 180도 각도는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잘 보여. 근데 90도 각도가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지. 이 90도 각도를 볼 수 있으려면 바꾸려면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서 각도가 90도 변화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2분의 3파이는 거의 없고 요 정도. 됐습니까? 이 각도 변화는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 안 하면서 연습하는 연습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선 기준이냐 요선 기준이냐. 왜냐면 우리가 함수가 나오더라도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간단하게 바꿔줘야 되거든.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간단하게 바꿔줘야 돼. 제일 심플하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각이 2분의 파이나 파이 이런 각들은 제거 다 시켜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걸 가장 간단한 각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정도. 다음은 그래프입니다. 자, 주기에 대한 얘기는 좀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주기에 대한 반복적으로 다면 요절 주기 fx가 fx 플러스 p가 된다 하면 x 플러스 2p도 같을 거고 x 플러스 np도 같을 것이라는 거고 사인 코사인 나온 얘기는 우리가 단위원에서 한 바퀴 돌면 제자리가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주기적인 반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문제에서 이 주기에 대한 질문을 꽤 잘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놓고 주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질문합니다. 대신 대놓고 주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어떻게 물어보냐면 F2는 F5랑 같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F2랑 F5랑 같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주기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야. 말 자체로. 우리 대화는 하지만 그게 없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 주기라 하면 우리가 가장 짧은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림이 예시겠으니까 얘가 한 칸이 P입니다.
P야.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그럼 요걸 보면서 우리는 주기가 4P라 하러 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이거는 같다 이거지. 주기가 4P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같다고 해서. 뭔 말인지 알겠나요? 같을 때 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얘가 가장 작은 수일 때, 작은 실수일 때만 주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표현은 언어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얘를 주기가 4P라고 말하면 또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주기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짧은 주기라고 일단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게 되면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주의해서 풀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주기란 말을 안 쓰고 식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이 말은 맞을 거고 f x 플러스 f x 플러스 p 여기까지는 맞을 건데 fx가 fx 플러스 2분의 p는 맞다고 할 수는 없게 되겠지. 그림에서만 본다 하면 모든 문제가 틀리다는 건 아니겠지. 그러지? 그럼 명제상으로 요렇게 가는 것은 거짓이고요. 요렇게 가는 것은 참이 되겠죠. fx 플러스 2p가 맞다면 2분의 p가 가면 똑같으면 2분의 p, 2분의 p, 2분의 p, 2분의 p, 4p까지 가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된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주기에 대한 얘기를 건들 거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포인트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 주로 0,0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 때 너희 그래프의 포인트가 어딘지 물어보면 원점이라 말하면 50% 이상 맞습니다. 모르면. 선생님 계속 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근에 유리함수 했었잖아요. 유리함수 포인트는 점근선의 교점이었죠. 그거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삼가함수의 포인트 중에 사인, 코사인 달라. 사인, 코사인 같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같은 점입니다. 다 이 점이야. 사인은 이 점. 됐어요? 헌인데요. 이 점도 되는데요. 그래, 이 점도 가능합니다. 이 점도 가능해요. 뭐 어떤 점입니까? 점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점이야. 마이너스 붙이면 될까요?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거를 알고 나서 내려가는 거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점이야. 1차적. 1차적 이 점. 그럼 코사인은 어디냐? 코사인도 이 점입니다. 이 점이야. 코사인도 이 점이라고. 그럼 이 점에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이게 사인 그래프는 이 점을 찾는 거고 코사인 그래프도 이 점을 찾는 거야. 그 점을 찾으면 평행 이동이 끝났어. 그 점을 찾으면 평행 이동이 끝났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점대칭이네요. 아까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 얘에 대해서 점대칭이지. 이 점에 대한 점대칭, 이 점에 대한 점대칭, 이 점에 대한 점대칭. 그러지? 그럼 이 점이 점대칭 점이 어디야? 점대칭 점이 대칭성. 점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점대칭이 뭐야? n 파이, 현재는 0 이렇게 되겠죠. n 파이, 0 이렇게 되겠죠. 뭐 1파이, 2파이, 3파이, 0. 그럼 점대칭점이 나왔다는 것은 또 뭘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냐면 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가서 만나고 1파이, 2파이, 3파이 두 칸이 한 파이, 뭐 한 주기가 되겠죠. 뭔지 알겠나요? 그러지? 얘가 평행 이동되면 어떤 위의 점이 돼. A, B가 되겠죠. A, B 중에 B는 올라간 평행 이동이고 A란 점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러지? 그러면 이 점 말고 그 다음 점대칭 점이 있겠지. 그게 반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포인트를 먼저 찾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중앙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중앙선을 그어 사인과 코사인이 정중앙이 되는 선을 긋습니다. 그거 가지고 코사인이면 이 점을 찍고 시작하고 코사인이면 이 점을 찍고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선을 긋다 보면 뭐가 또 보일 거냐면 위아래가 보일 거고 위아래 한 칸 한 칸 기본 두 칸 두 칸 두 배가 된 거야. 세 칸 세 칸 세 배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의 폭의 절반을 보려고 하는 거야. 폭이란 질문이 안 나온 건 아니지. 우리 쓸 때도 씁니다. 근데 요 라인을 긋고 나면 폭을 볼 필요 없이 요 칸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라인 나오고 근데 보통 우리가 삼가함수 그래프를 보면 요 선이 잘 안 그어져 있습니다. 이동돼가지고 안 그어졌어. 이렇게 물결로만 돼 있어. 그럼 가운데 선을 긋고 우리는 포인트 찍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지금 점대칭이고 선대칭이 있겠지. 선대칭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요선 뭐 그 전에도 있고요. 그러면 점대칭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점대칭점을 절반이 되는 위치가 있는 거라고요. 반주기가 있는 거야. 반주기. 선대칭. 문제에서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컴마가 아니죠. 선이니까 선으로 써야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이 점대칭 점이 누구입니까? 선대칭 점이 누구입니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문제는 없어 거의.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점대칭에 대한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 이 점을 기준으로 아무 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어. 그렇게 되면 요 점에 대해 점대칭이기 때문에 만나는 이 점과 만나는 이 점은 대칭이었을 거라고. x좌표는 파이를 기준으로 뿔마고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야. 이게 그 점대칭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한 거라고. 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한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요거랑 요거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고 요 선과 요 선에 만나는 요 점의 좌표 이게 점 먼저 선 나중에 선 먼저 점 나중에가 된다 이거야. 뭔 말이냐면 사인 x가 5분의 3인 해가 x는 알파였다 이 말이에요. 알파의 범위가 등장하겠고 알파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사인 x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x의 해는 어딘가에 있겠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이 알파하고 대응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점이 점대칭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 그 점대칭적 성질을 여기가 알파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네 현재로서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파만 있는 게 아니겠네. 알파 또는 베타가 있네요. 그럼 이 x는 얘기를 해주겠지. 어떤 주기에서 지금 어떤 범위에서 문제를 풀으라고 말이 나오겠지. 그러지? 근데 그런 점은 이 선하고 이 선이 뭐야? x축 대칭이니까 y좌표 부호가 반대가 돼. 그럼 여기에 해는 요놈과 점대칭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점일 거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x는 뭐다? x는 파이 플러스 알파 맞나요? 아닌가요? 알파 베타니까 두 개의 합이 파이가 돼야 되니까 두 개의 합이 파이가 되니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또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맞겠네요.
두 개의 점대칭점이 x좌표가 대칭 중점이 파이니까 점대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선대칭으로도 잘 보이거든. 점대칭이 잘 못 보는 거야. 자, 선대칭인 경우는 지금 이 선에 대해서 대칭적인 걸 보는 거야. 뭐 똑같습니다. 여기 알파 베타가 선대칭일 거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거랑 이 선에 대해 대칭이다 이 말이겠지. 적어도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쩐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의 2배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응? 그럼 요거 두 근의 합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는 4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뭐 3파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꼭 나오는 상가함수의 내용입니다. 선대칭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점대칭에 대한 특징을 갖고 해를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주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너희들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코사인은 똑같은 풀이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만 뭐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야. 평행 이동 되겠지. 어디로 이동했어? 사인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지. 사인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잖아. 이 사인 그래프를 왼쪽 코사인 이렇게 될 거니까 왼쪽으로 이동시켰지. 그럼 어떻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사인 세타를 사인 x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니까 사인 x를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하면 맞나요?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요놈은 코사인 x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건 그래프 평행 이동을 쓴 거야. 각의 변환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각의 변환을 쓰면 요는 뭐야? 2분의 x 플러스 x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x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을 바뀌었어. 코사인을 바뀌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자, 각도 변환할 때는 이거 하나 그려놓고 보면서 하면 편합니다.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된다 이거지. 역으로 코사인 그래프로 간다면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2분의 2파이만큼 이동하면 사인 x가 된다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사인을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코사인이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그래프니까 모든 그래프가 일단 닮은 겁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면. 닮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점대칭, 선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어디만 뜯어서 보면 되냐면 여기만 뜯어서 보면 모든 내용을 다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얘랑 점대칭이고 축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서 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 비율 문제입니다. 비율 이 그래프는 모든 그래프가 다 닮았습니다. 요 그래프는 알겠어요? 닮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본 틀로 알고 있는 파이 1의 구조가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 1의 구조야. 거기에 절반을 자르게 되면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죠? 절반까지 너희 잘 할 거야. 3등분하면 얘를 3등분하면 3등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얘가 3등분하면 3분의 파이야. 사인 3분의 파이는 여기가 뭐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3분의 파이라고 하지 않고 3등분이라고 말했어. 3등분. 얘를 3등분 시키면 요 위치는 이 높이의 2분의 3 위치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얘를 6등분하면 6등분을 하면 이 위치는 얼마에 떨어지냐면 2분의 1에 떨어집니다. 6분의 1,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9.
걸려지는 요점 세 점 걸리겠지. 세 점 걸리면 첫 번째 점이 2분의 1이 걸리고 2분의 루트 3 비율입니다. 현재 비율. 됐습니까? 이 중에 지금 눈에 좀 쉽게 보이는 점이 지금 2분의 1인 점이네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y가 2분의 1인 위치가 6등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한지 알겠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간단하게 하나 봅시다. 여가 0이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4야. 24야. 여기가 뭐야? 뭐 4야. 계산 막 편하게. 너무 수학하면 4야. 그래가지고 요 라인 2를 그었어. 라인 2를 그었어. 그리고 만나는 점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사각형을 넓이를 구했습니다.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 점은 어떤 점이야? 6등분 되는 점이라고. 그럼 여기가 4라고요. 여기가 20이고요. 선생님 숫자를 쉽게 맞춘 거야. 너희들은 뭐 파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됐니? 그러면 넓이는 지금 16, 2 해서 32 나와서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역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가 얼마일 때 뭐 한 주기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내기 쉬운 위치는 2야. 일단 2. 자, 2하고 2분의 루트 3은 등분점이 지금 아까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또 절반씩이니까. 거기와 비율이 좀 다른 위치가 2분의 루트 2죠. 근데 2분의 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3은 무리수이니까 덜 건드려줘. 안 낸다가 아니라 덜 건드려준다고 해. 알겠나요? 2분의 루트 2를 건든 게 아니라 그러면 뭘 건들 거냐면 4등분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거지. 요 그래프에 대해서 요 간격에 대해서 얘를 4등분을 시킬 거라고. 2등분, 2등분, 2등분 해서 4등분을 시킬 거야. 이게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하겠고 그 만나는 점 때문에 어떠한 도형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도형이 발생할 건데 이 도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이 거리는 요 놈의 4등분 된 거에 두 칸이고 이 길이는 요 길이의 2분의 루트 2배인 지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를 좀 알고 있으면 내용이 그냥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원래 그림 파이 1을 가지고 2분의 파이 쪼개보고 4분의 파이 쪼개보고 3분의 파이 쪼개보고 6분의 파이 쪼개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했어. 그 외의 값들은 이 값들을 지정해 주질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오. 자, 탄젠트 볼게요. 탄젠트에서는 일단은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기울기 탄젠트 값은 요놈의 기울기가 지금 0에서 1 이렇게 커지다가 90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90도를 넘기면 다시 음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값이 요놈을 연장을 시키면 이쪽 각하고 이쪽 각, 다시 말해서 이쪽 각하고 이쪽 각 세타랑 파이 플러스 세타가 똑같은 탄젠트 값을 갖고 있어. 우리가 그림 하나에 탄젠트 세타 값 구하고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이 바로 두 번째 구해주는 거야. 그걸 계속 보면 2파이 플러스 세타 값도 구해주고 3파이 플러스 세타 값도 구해주는 거지. 뭔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세타 값이 하나가 지정되면 세타 값이 하나 지정되면 파이 플러스 세타 값, 2파이 플러스 세타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얘가 돌아갈 때 1 쌓으면은 양수, 2 쌓으면 음수 뭐 이렇게 또 그림이 형성이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포인트는 어디냐면 원점입니다. 이 점 포인트야. 이 점 똑같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점은 뭐야? 파이 0, 파이 2파이니까 점대칭이 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얘는 점대칭만 있고 선대칭은 없어.
그렇지? 대신 뭐가 있어? 점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점근선 어디 있습니까? 점근선은 점대칭과 점대칭의 정중앙에 있어요. 점대칭 점의 정중앙. 포인트 찾고 주기 찾으면 선대칭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점대칭 점은 위에 빈칸은 어딘가에 있으니까 대칭성 바로 위에 있네요. 점대칭은 n파이, 0이고요. 점근선은 n파이에서 반주기만큼 간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점근선은 x는 n은 정수야. n은 정수. 파이는 주기입니다. 주기 곱하기 n 쓰면 되고요. 주기가 파이였으면 파이 n 이렇게 쓰는 거고, 주기가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 n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놈을 어떻게 할 거야? 평행 이동시킬 거야. 플러스 뭐가 돼? 반주기가 됩니다. n 곱하기 주기는 점대칭점이고요. 거기에 절반만큼 더 갔다 이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 플러스 반주기 써도 되고 마이너스 반주기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얘가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위로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 Y축 대칭 평행 이동이 아니라 X축 평행 이동 값만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이해됩니까? 예시 들어보고요. x는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점근선이래요. 얘가 점근선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라 얘가 뭐가 된다고? 주기라고요. 주기가 2파이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2파이 곱하기 n 했으니까 얘가 뭐가 들어가야 돼? 파이가 들어가야 돼. 파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3분의 2파이가 됐다는 것은 x축 평행 이동을 했단 소리야. 그렇지? 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근데 실상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또 있냐면 플러스 k파이가 또 있어요. 한 바퀴 더 갈 수 있어. k파이 정수만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보이는 것은 3분의 2파일 수도 있겠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제일 가까운 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중에 하나 중에 제일 가까운 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3분의 파이를 찾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찾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파이만큼 움직이면 된다고. 그럼 3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한번 찾으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마지막은 아니지만 탄젠트에서 얘기합시다.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교점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탄젠트에 대한 교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탄젠트. 자, 탄젠트가 요 라인을 하나 그었어요. 뭐 K라고 넣읍시다. K. 요 라인을 그었습니다. 요 놈이 마이너스 K야. 그럼 만나는 점이 요 점이 있겠고 요 점이 있겠지. 그러지? 뭐 요 점은 뭐 주기니까 뭐 볼 필요 없을 거고. 그러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럼 어디로 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단위원으로 가는 거야. 단위원에서 누굴 얘기를 한 거야?
탄젠트 값이 K라는 것은 기울기가 K인 걸 얘기한 거지. 기울기가 K일 때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K일 때 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일 때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기울기가 K일 때 얘기를 한 거고 마이너스 K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말은 요 각이 90도의 대칭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점하고 요 점은 요 점의 대칭점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대칭점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똑같은 말이야. 자, 탄젠트를 요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요놈이 3이야. 탄젠트가 3이야. 요 값을 하나 설정했어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지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럼 만나는 점이 지금 요 점이 하나 있고 요 점 두 개가 있겠지 이렇게. 요 점 하나, 요 점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럼 두 점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탄젠트를 어디로 갖거라? 단위원으로 갖고 와서 생각하자 이거지. 하나는 얼마고? 3이고 하나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오, 직각이네요. 각이 90도 차이가 됐다.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의 위치는 90도 관계다라는 것을 단위원으로 판단하면 조금 더 쉽다고요. 왜? 탄젠트 값에 대한 얘기는 꼭 연결시켜야 될 게 기울기로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기울기로. 기울기. 그러면 3 나오고 3분의 1 나왔다? 뭐가 생각나야 돼? 역수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 3분의 1하고 3이 나왔다 역수다 그러면은 그 각은 y는 x 대칭이다. 45도의 대칭이다. 이런 소리야.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여기다 3분의 1 이렇게 그었다고 해.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만나는 나오는 점 요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점. 그럼 요놈은 3분의 1인 점이고 요놈은 3인 점이야. 요 점은 정중앙이 4분의 파이다. 요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프에서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프에서는 안 보여. 대략 이런 느낌이다만 있을 건지 그래프에서는 안 보여. 어디로 가서 문제를 풀어낸다고? 단위원으로 가서 기울기를 표현해 봤을 때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3분의 1일 때 각이 요각이니까 45대 대칭이라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만큼 단위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마지막 문제를 요걸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입니다. 기본. 자, 선생님 순서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주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덜 하긴 했는데 주기는 주기는 어떤 선을 볼 거냐면 x축과 평행한 선 아무거나 봐도 됩니다. x축과 평행한 선 아무거나 봐도 돼. 문제 이렇게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중앙선을 긋는다고 해. 중앙선을 긋는다. 그림 뭐다? 사인 그래프니까 사인 그래프는 올라가는 이 점을 포인트로 잡는다. 단,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음수 확인해 줘야 돼. 양수면 그대로 올라가는 점을 잡고 만약에 음수면 뒤집어지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A가 양수니까 포인트 잡았어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포인트 3분의 파이, 0. 얘는 원래 원점이 이동했을 거야. 평행 이동시켰을 거고 위아래 포 여기가 2가 나왔어. 그럼 A 값이 2 나왔고요. 나머지 B는 주기가 어디냐면 만나는 점 X축과 평행한 선 중에 정중앙과 만나는 선이 주기가 제일 잘 보여. 또는 이 선이 주기가 잘 보여. 그 외의 선들은 주기가 이 점하고 이 점을 봐야 돼. 이 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가운데서는 이 점이 나와도 관계는 없다. 여기가 얼마야? 4분의 8분의 2분의 파이인가요? 이게 반주기니까 주기가 파이. 끝.
요렇게 되네요. 그럼 y는 2 사인 주기가 파이가 되려면 p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니까 p는 절대값은 2가 되고 양수라 했으니까 2 x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0. 이렇게 됩니까? a 값 설정, b는 주기로 설정하고 평행이동 포인트로 마무리 짓는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그냥 기본. 뭐 비율 문제는 설명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험을 보겠고요. 다음에 반배정을 할 거고